자, 가자. 자, 피타고라스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평면 도형보다 입시 도형이 좀 어려워요. 근데 개념적인 면에서는 저번이랑 할 내용들은 비슷비슷한데 오늘은 안 하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유형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때 문제 풀이를 좀 해보면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질 거야. 나중에 시험 대비했을 때 물론 이제 니네 개정이 돼서 여기 있는 게 또 상당 부분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똑같다 늘 얘기하지만 오늘 하는 내용들이 니네 때는 많은 내용이 심화로 다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지? 자, 합시다. 뭐 좌우지간 이건 니네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로 다 들어갈 거야. 아 진짜요? 들어가죠. 입시동 나와요? 아, 피타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니네는 응용해가지고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올 거란 거야. 뭐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기본적인 얘기를 오늘 좀 해봅시다. 자, 우리 평면 도형할 때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 기본 논리는 뭐였니? 대각선 보조선을 그렸더니 피타를 쓸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었죠. 자, 그렇게 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피타를 써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게 있었죠. 근데 뭐 공식이라고 하기에 사실 좀 의미가 없었어. 그냥 대각선 그리는 그게 곧 빗변이 돼버리니까. 자, 근데 직육면체에서는 그럼 입체 도형에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입체 도형이니까 3차원 도형이란 말이죠. 이건 부피가 있는 도형에서 대각선을 얘기해 볼 건데 입체 도형에서 대각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사실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넘어가자. 자, 입체 도형에서의 대각선은 의미가 뭐냐면 오늘도 어려운 거 사실 없어.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 적용해서 푸는 게 어려운 거야. 자, 뭐가 무슨 얘기냐면 입체 도형에서 대각선은 자 같은 면이 뭔지 알죠? 자, 위에 있지 않은 꼭지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대각선이에요. 말로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이 책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잘 안 돼 있어.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제대로 해놓고 넘어가자고. 자, 직육면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식의 직육면체가 있어요. 자, 여기 직육면체가 있는데 대각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봐라. 여기 있는 꼭지점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리고 싶어. 그럼 위에 거 보면서 해봐. 같은 면 위에 있으면 안 된대. 그치? 자, 그럼 생각. 이 꼭지점은 어디 면에 속하는 꼭지점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 앞에 보이는 이 면 위의 꼭지점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은 얘랑 같은 면 위에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얘는 대각선을 보일 수 없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자 여기 있는 면 요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파란색이 이 면의 면 위의 꼭지점이지. 맞니? 그럼 내가 지금 여기 표시한 이 면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은 같은 면 위에 있거든. 근데 하나가 또 있지. 바닥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요 면도 이 파란색 꼭지점 갖고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는 같은 면 위에 있는 거네. 그럼 하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누구예요? 얘밖에 안 있어. 얘밖에 없지.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 입장에서 대각선을 그리려면 이쪽에 있는 녀석하고 마찬가지로 4대고 이으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직육면체의 대각선이에요. 야, 그럼 이게 좀 칠판에 그렸다 보니까 평면화돼서 그렇긴 하지만 머릿속에서 좀 상상을 하시면 이렇게 그었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각선이 안 보이겠죠. 그 말은 안에 숨어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게 뚫고 지나간 거야. 알겠지? 겉에서 봤을 때 이게 박스라고 생각해봐. 라면 박스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빨간색 선이 안 보이겠지. 알겠니? 느낌만 갖고 넘어가면 돼. 자, 좌우지간.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이 빨간색을 계산하고 싶다라는 건데 자, 아이디어가 쉬워요. 자, 일단 피타고라스를 써야지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평면 도형에서의 얘기인데 그럼 얘도 피타를 쓰고 싶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은 계산하는 거고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를 끄고 잘 봐라. 이렇게 생긴 뭔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정체가 맞다. 미안해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왜 그러냐? 왜? 아니 계속. 직각삼각형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니네 직각 이등변은 아니고 그냥 직각. 저기 직각.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입체대용 단어에서 단면에 관한 얘기를 많이 공부했는데 그 중에 정육면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직육면체 갖고 하면 얘기니까 이건 필기할 때는 쓸 필요는 없다. 중학교 1학년 얘기니까. 얘를 어느 방향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단면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직사각형의 단면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단면이 대각선으로 정확하게 자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 덩어리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단면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전체가 뭐였냐면 직사각형이었죠. 그럼 얘랑 비교해봐. 얘를 저기에다가 오버랩을 한번 해볼게. 여기에다가 이렇게까지 딱 점선을 그어버리면 이렇게 생긴 마치 뭐가 되냐면 이 녀석에서 봤을 때 단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직사각형이라는 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은 뭐가 되는지 아니면 직사각형 입장에서의 기각선이 돼버리죠. 대각선. 가장 긴면 발생. 그게 그거지. 대각선이 되지. 근데 그럼 여기에서 이 노란색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이 빨간색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노란색만 딱 살려서 생각해봐. 그럼 이건 언제 배운 거냐? 평면도형이잖아. 직사각형은.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첫 개념이죠. 직사각형의 뭐? 대각선 계산하는 그 문제란 말이야. 자, 그럼 봐라. 이거 필요하지 마. 필기 어때요? 아, 이거 말하면 집에서. 집에서 해야지. 다. 오케이. 자, 그럼 봐. 빨간색 계산하고 싶다 했지? 그러면 직육면체니까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빨간색 계산하는 게 목적이야. 이거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뭐 알아야 돼요? 노란색의 길이랑 C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C는 주어져 있어. 그럼 노란색만 계산하면 되는데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야 노란색은 윗면 입장에서 대각선이지. 맞니? 자,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가 이게 저번 단어 내용이죠. 그러면 노란색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 더해가지고 루트 씌운 게 빨간색이겠네.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따라서 자 여기다 쓰자. 따라서 이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얘 제곱하면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만 있는 거죠. 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얘의 제곱도 더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C제곱까지 더하면 그냥 직육면체의 대각선 공식이 돼요. 구조는 쉽다. 밑면에 가로 세로 각각 제곱한 거 더해. 높이까지 제곱한 거 더해. 거기에다가 뭐만 씌우면 돼? 루트만 씌우면 돼. 과정은 좀 알고 있어라. 알았지? 공식은 그냥 외우시고. 자, 그러면 저번에 배운 거랑 비교해보면 C제곱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리면 이거 저번 시간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공식하고 똑같죠? 그럼 뭐만 추가됐어요? 요거 하나 추가돼. 구조는 쉬워.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말한 걸 기억하면서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정육면체도 한번. 근데 이거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외워야 돼요. 필기하면서 중면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정육면체는 그러면 대각선을 어떻게 구할까요? 방금 말한 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그으면 여기에서 꼭지점에서 대각선 긋는 건 얘밖에 안 된단 말이야. 동일한 원리야. 자, 그럼 빨간색의 길이를 계산할 거다. 그러면 옆에 거랑 보면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조선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정육면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지 않겠니? 그러면 다 A로 바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했단 말이야. 밑면에 가로, 세로, 높이 다 제곱한 거 더하면 돼. 근데 이번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지. 그럼 이 공식에서 응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어떻게 돼요? 루트 다 제곱한 거 더하는 거니까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물론 B, C 자리에 A가 들어간 거에 불과한 거다. 자, 새롭게 증명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3A 제곱이니까 A 제곱은 루트 밖으로 탈출. 그래서 A 루트 3 이렇게 돼. 자, 이것도 확인하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 저번 시간에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공식이 루트 2A였다. 근데 내가 이거 일단 뭐라고 했니? 헷갈린다. 헷갈리니까 A를 앞에다가 쓰는 걸 추천했죠. 자, 그럼 그렇게 쓴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생각 비교해보자. 저번 시간에 썼던 거는 자, 저번 시간에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공식 이거였는데 정육면체 평면 대형에서 입체 대형이 됐더니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2에서 3으로 바뀌었죠? 그럼 외울 땐 이렇게 외우면 된다. 정사각형은 평면 대형 2차원 대형이잖아. 그러니까 2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육면체는 3차원 대형이잖아. 그러니까 3이라고 생각해서 외우면 좀 편하겠지. 굳이 외우지 않으면. 알겠죠? 자, 그래서 저번에 배운 거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들이야. 지금까지 한 건 그래요. 알겠죠? 자, 당연히 철저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도 똑같이 내가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는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근데 내가 외우라고 한 건 철저하게 외우세요. 자, 원뿔 입장에서 자, 원뿔의 높이하고 얘도 평면 대형이 아니라 입체 대형이니까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데 자, 책에도 이거 마찬가지로 막 암기하라는 식으로 막 줄이 쳐져 있는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저번에 내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부피 계산하는 거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해? 뭐는 기억해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걸 알고 있어. 중위과정. 거기에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 높이를 그린 수선을 그으면 이게 곧 뭐가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뭐를 쓸 수 있어? 피타를 쓸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했지? 책에만 이걸 공식화돼서 써놨지만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저번에 했었던 이등변 삼각형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이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데 야, 중일 내용 한번 얘기해보자. 원뿔이거든? 원뿔은 회전책 때 이렇게 공부했지. 뭐를 한 바퀴 잡아 돌리면 원뿔가 생겨져? 직각삼각형. 직사각형은 원기둥이 만들어지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지. 자, 그러면 회전시킨 녀석이 이 안에 숨어 있잖아. 기억나? 1학년 때 이런 거 기억 안 나냐? 이렇게 돼가지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한 바퀴 뺑 돌리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원뿔 하나 만들어졌잖아. 기억하죠? 자, 그럼 그것 때문에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게 이 내부에 회전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회전을 시킨 직각삼각형이 내부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 이해됐니? 중일 내용이 연장선이란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원뿔이다 보니까 뭐가 많이 주어져 있냐면 일단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모선이라고 불렀죠? 맞죠? 그 다음 얘는 밑면의 반지름이죠? 자, 그럼 느낌이 없어. 높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제곱에서 예제곱 뺀 거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지. 외울 거 없지? 피타 쓰면 끝이야. 자, 외울 거 없어. 자, 그래서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 이 높이는 5선의 제곱에서 반지름의 제곱을 뺀 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된다는 거. 오늘은 공식 시간이죠. 이거. 네? 공식을 그 하는 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 자, 그랬을 때 뭐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직관적인 이해는 얘가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책에는 이 직각삼각형 표시가 안 돼 있겠지. 그럼 니네가 실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실전에서는 야, 이게 없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밑면의 원의 중심 아니겠냐? 그럼 니네가 뭔가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무슨 보조선을 그리냐? 높이에 해당하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보조선을 그리면 첫 번째 어디랑 만나? 밑면의 원의 중심하고 당연히 만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밑면의 원의 중심이니까 얘랑 얘랑까지 이어버리면 밑면에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를 쓸 수 있어요? 피타를 쓸 수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것만 써주고 넘어가. 그건 꼴에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여기가 수직이 된다고 했으니까 굳이 따지면 이 높이가 무슨 역할을 해요? 수선이지, 수선. 그치? 꼭지점에서 밑면의 그은 뭐다? 수선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누구랑 만나? 밑면의 중심에 밑면의 원의 중심에 하고 만난다. 근데 이 수선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높이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피 공식은 모르는 사람 없지? 뭐예요? 3분의 1 R 차이 알제곱 H라는 거 알죠? 알겠지? 자, 네.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것도 중일 내용인데 까먹으셨을까봐 높이랑 부피를 얘기했는데 문제 풀다 보면은 약간 응용 문제에서 건널비에 해당하는 자 건널비를 구하여라 이런 것보다는 원뿔의 전개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좀 생겨요. 자, 그것만 좀 확인할 건데 원뿔 전개도가 이렇게 생긴 건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일도 아는데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은 게 뭐랑 같죠? 저기 아니 현인가? 호인가? 호죠. 호의 길이랑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얻어내는 관계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잘 들어. 밑면의 반지름이 아니고
얘가 모선의 길이, 뭐냐면 호의 길이 이해하네.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의 모선의 길이가 전개도상에서 이게 모선인 거 아니겠냐? 네. 그러면 이거를 책에는 보통 뭐라고 써 있었냐면 책에는 문제집에는 L이라고 써 있는데 얘가 반지름 아니야. 부채꼴 입장에서는 반지름이잖아. 그래가지고 반지름이 좀 큰 반지름이다 보니까 내가 라지알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거 두 개가 같다고 했죠? 그럼 얘 둘레의 길이는 2파이알이고 자 스몰 r 얘 호의 길이 공식이 뭐예요? 360x 360분의 x 곱하기 2파이. 호의 길이 공식은 하나밖에 없다. 2파이알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밖에 모른다. 오케이. 자 얘를 중심각인데 x라고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은 2 파이 라지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책에 안 나오는 공식인데 알아두면 좋은 거. 입체 내용에서 뿔용기 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거. 자 양변에 2파이가 날라가요. 그러면 라지 r을 넘기면 식이 라지 r분의 스몰 r이 360분의 x라고 만들어지는데 이거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냐? 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라지 r 대 스몰 r은 360도 대 중심각. 그 x자 곱하기 한 거죠. x자. 그리고 곱하면 돼요. 저런 공식들이 1학년 때 나왔어. 네 나왔던 거예요. 나왔다고? 1학년 때. 이건 문제집에는 안 나와. 그렇죠. 근데 내가 수업할 때 그냥 이거는 뭐 편법이라기보다는 아니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안 알려줄 거야. 선생님마다 달라. 선생님마다. 어쨌든 자 이건 알아둬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한번 써드린 거예요. 자, 말로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모선의 길이와 밑면의 반지름의 비율이 360도 대 중심각의 비율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럼 간단하게 연습. 뭘 해볼까? 자 여기가 만약에 8cm고 여기가 4cm야. 예를 들어서 근데 전개도를 그렸을 때 부채꼴의 중심각을 계산해 보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구하면 되죠. 자 그럼 8대 4니까 2대 1이죠. 그럼 2대 1 비율이 돼야 되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가 돼. 그림 잘못 그렸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것도 가능하지. 1학년 거야 이거 다. 내가 까먹은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자, 얘 전개도 그려봤더니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가 나왔대. 밑면의 반지름이 3cm래. 그때 모선의 길이 계산해보세요. 빨리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냐. 자, 360도 대 120도니까 3대 1 비율인 거 알겠어요? 3대 1 비율. 그러면 모선 대 밑면의 반지름도 3대 1이 돼야 돼. 3대 1. 그러면 3대 1 돼야 되는 거 알겠니? 3대 1. 그래서 모선의 길이가 9가 돼야 된다는 걸 빨리 계산할 수 있어. 알겠어요? 자,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 그러니까. 자, 그다음 이제 좀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게 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안 되는지. 그게 왜 궁금해? 아니 지금 다 책에 나가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아니요? 뒤구나 또 첫쪽은 다 했네요. 자, 잘 들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저번에 우리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하고 넓이 공식 한번 확인했었지. 높이 공식이 2분의 루트 3a였죠.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a 제곱이었죠. 알고 계시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정삼각형의 입체도형 버전인 정사면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그래서 높이 공식하고 넓이 공식은 따로 없어요. 뭐 굳이 만들자면은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말로만 해보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 건널비 어떻게 계산할래? 정삼각형 4개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그럼 4분의 루트 3 a제곱 공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정삼각형 하나 찾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4 하면 되지. 맞지? 그럼 얘는 따로 공식을 하진 않아. 필요하면 써먹는 거야. 왜 사는 자, 거예요? 정사면체니까 4개의 면이 있잖아. 건널. 그럼 4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럼 굳이 만들면 루트 3a 제곱이 공식이야.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당연한 거잖아. 외울 필요 없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높이랑 부피만 할 거야. 근데 얘는 증명 과정이 너무 중요해.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잘 들어라. 그림도 크게 그릴 거야. 2학년 고용계 계속 나온다. 얘 배워야 돼. 자, 정사면체를 한번 그려보자. 자, 정사면체예요. 일단 수선을 그어볼 건데 잘 들어봐봐요. 아까 원뿔에서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수선 그으면은 밑면의 원의 중심하고 무조건 만난다 했죠. 그렇지?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윗면에 수선을 넣었어. 여기쯤 이렇게 만났다가 쳐보자. 중심은 아닌 거예요. 중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점의 특징이 있는데 모르죠. 이해하고 외우세요. 분석할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자, 중학교 2학년 때, 자 아까 내외신 얘기 나와서 했는데 이등변 삼각형하고 정삼각형하고 내심, 외심, 무게중심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상식적으로. 정삼각형은 내심하고 외심하고 무게중심하고 위치가 어때? 겹치죠. 정확하게 똑같죠. 왜 그런지 지금 얘기 안 한다. 알았냐? 네.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 모르겠으면 찾아봐. 이등변 삼각형은 일치하진 않지만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동일선상에 위치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 녀석의 정체를 찾을 겁니다. 자,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이 빨간색. 다시 말하면 정사면체 높이 찾는 게 목적이에요. 내 특징을 좀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제 과정이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봐라. 여기에 수선의 여기 이런 걸 수선의 발이라 그러죠. 수선의 발에서 밑면의 꼭지점 3개를 각각 다 이렇게 연결할 거야. 자, 연결을 하면은 자,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이 빨간색이 지금 밑면 입장에서 지금 수직관계라고 했지. 그럼 이 수직관계인 게 사실 어느 성분하고 연결해도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쪽이 이제 빨간색 잘 보이죠? 그럼 이 빨간색이 밑면하고 수직관계다 보니까 여기하고 수직관계야. 그냥 수직이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생긴 마찬가지로 파란색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이 빨간색 입장에서 봤을 때 밑에 있는 파란색하고 수직관계야. 밑면하고 수직이야. 밑면하고 수직. 그 다음에 노란색 삼각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노란색도 빨간색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수직관계야.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3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3개가 만들어졌다. 근데 3개가 합동이야. 그러니까 3개가 합동이야. 자, 노란색하고 합동기호 이거인 건 알고 있지? RH. 자, 그 다음에 파란색하고 주황색하고가 몽땅 다 합동이야. 무슨 합동일까요? RH. RHS 합동이야. 자,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안 써놨거나 한 변의 길이 A라고 쓰자. 그러면 왜 합동이냐면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 A가 각각의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빗변인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직각을 다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성분이 3개의 삼각형의 공통 성분이지. 그럼 한 변의 길이가 같이. 그러니까 나머지 변이 같아서 RHS. 이해되니? 문제 없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곧 이건 증명 과정 다 알아야 돼. 응용에 다 나와. 진짜 중요한 거야. 자, 했을 때 그럼 이걸 했더니 얻을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앉아있어요? 얘가 뭔지 궁금하거든. 수선해봐요. 찾아보자. 그러면 3개가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변의 길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별표친 거 3개가 대응변으로서 같겠네요. 네. 자, 밑에 있는 거 무슨 삼각형이었어? 정삼각형이었다? 그럼 이거를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니? 정삼각형이 밑면에 이렇게 샥 있고 위에서 수선을 내렸더니 수선의 발이 여기 좀 탁 찍혀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수선의 발에서 노란색 긋고 파란색 긋고 주황색을 딱 그었더니 방금 말한 합동의 성질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다 같다라고 확인이 됐지. 이 그림은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않냐? 뭐예요? 이거? 외심. 무슨 심을 뜻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니? 내심. 내심 얘들아 인간적으로 아, 내외심 둘 다요. 이건 좀 헷갈리지 마. 아니 이 그림만 봤을 때 무슨 심의 특징이야 이게? 아, 외심이요. 야 니네 내심 외심 무게중심은 헷갈리면 아, 안 돼. 외심이요. 외심. 외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같아요. 뭐가요? 꼭지점을 연결한 게 같아요. 뭐가 같긴 하지. 내심이 그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연결했을 때 순간. 성분이 다 같지. 왜? 이 별표가 뭔데? 반지를. 반지름. 그래. 그걸 기억해야지. 그럼 얘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뭐야? 외심이야. 근데 아까 말했죠.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외심이에요. 무게중심이 다 일치한다 그랬지. 예. 그럼 얘는 내심도 되지만 무게중심이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녀석의 정체. 다시 말하면 수선의 발을 딱 찍으면 걔는 무조건 무게중심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게 그냥 사면체면 이게 안 통이 안 돼. 저 정사면체에서만 되지. 알겠니? 자, 그러면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알았어. 위에서 바라본 것도 그렸어. 자,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빨간색 높이 찾는 거야.
그럼 잘 봐. 높이 찾는 거라 했어.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세 개의 삼각형 있지? 그 중에서 노란색만 끄집어내보자. 자, 노란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끄집어낼게. 그럼 이게 정삼면체의 높이인 거 알겠죠? 자, 그럼 봐라. 한 변의 길이가 a지? 그럼 뒷변이 a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를 알아내려면 요 길이만 알아내면 피타수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길이를 어떻게 찾을까? 다시 말하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길이 찾는 거야. 맞지? 근데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해.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에요? 중선의 교점이죠. 그러면 이 노란색을 쭉 연장을 하면은 이게 중선이지. 근데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이 선부는 중선도 되지만 외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해도 돼. 그럼 따라서 수직이면서 길이가 똑같아. 다 쓸 수 있다고. 자, 그럼 생각. 요만큼이 얼마겠어? 절반이니까 2분의 a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래? 무게중심의 개념을 쓰면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쪼개? 2대1로 쪼개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뭐야? 정삼각형 입장에서 높이 아닙니까? 높이. 네. 맞습니까요? 네. 이해됐어요? 야, 수직이잖아. 이거랑 수직이잖아. 그럼 높이 역할을 하잖아. 자, 그래서 이 길이만큼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얼마였어? 2분의 루트 3a였죠? 그걸 몇 대 몇으로 쪼개? 2대 1로 쪼개.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3분의 2 하면 되지. 비례별분이요, 여러분. 네. 그러면 2가 약분되니까 3분의 루트 3a가 되죠. 이게 뭐예요? 별표 친 거 하나의 길이. 그럼 그게 어디 있어? 이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길이가 3분의 루트 3a란 말이야. 그럼 피타를 쓰면 이게 뭐를 계산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 h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쓰자. 좀 복잡하지? 이 개념이 많이 녹아있으니까 내가 이래서 중요하다고 한 거야. 자, 그럼 높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뭐의 제곱에서? 뒷변의 제곱에서 방금 계산한 별표의 제곱을 빼면 되죠? 자, 이거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 a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3분의 1 a의 제곱이죠? 맞니? 자, 그럼 빼면 어떻게 되냐? 9분의 루트 9분의 8a 제곱 이렇게 되죠. 네. 맞겠죠. 맞아요? 3분의 1 나와요. 왜 9분의 8인가요? 9분의 8 아니에요? 9분의 10 아니에요. 네? 3분의 2로 아닌데. 나와요. 3분의 2 A는 3분의 3 9분의 1. 9분의 10 아니에요. 뭔 말이야? 저 9분의 10 아니에요. 저 9분의 계산한 걸 9분의 10 아니에요. 9분의 8 빼잖아. 아, 바로 들어간 게 아니구나. 아,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3분의 2 3분의 3분의 2 2 A 어? A 나와야지 않아요? a 나오죠? 네. 아, 그러니까요. 루트 그다음 루트 3 아니 루트 2 루트 2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요? 왓츠 프로 아니잖아. 제곱이 어디 갔니? 맞지 않아요? 최고는 뺀 거잖아. 저 뺐어 무슨, 왜 뗐니? 진짜 뺀 거잖아. 아, 이런 씨브레 똑바로 앉아. 아저 다리 너무 아파서 아저 진짜 이거 냄새나. 냄새 와. 진짜 아파요. 아래 곰팡이 김피네. 그거랑 뭔 상관이야? 앉아서 있어 똑바로 앉아. 아저 그 땀이 되면 너무 아파요. 그 이게 끼어 있어요. 이거. 운동화 위에다 안 입으라고. 아 좀만 봐주세요. 안 돼. 아 진짜 이거 아파서 그런가? 아 진짜라니까요? 아까 가만히 있다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너무 아파요 여기 하잖아. 잘라 진짜 말을 그냥. 똑바로 앉아. 아니 진짜라니까요? 다리 나 아빠 다리 할게 그냥. 진짜. 아 진짜 아파니까. 아 뭐가 이상해요? 저 맞는데. 어디 계산 잘못한 거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날라가고. 뭐가 잘못됐지? 2분의 루트 3a가 뭔가 그냥 지금 헷갈려. 너무 설명을 많이 했어. 아 이거 잘못했네. 여기 잘못했네. 마이너스가 야 봐봐. 이거 제곱한 거 이렇게. 얼마 써야 되잖아. 별표 제곱. 9분의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9분의 또. 9분의가 아니잖아. 아, 그렇네. 그래. 얼마? 이거 루트 3분의 1이잖아. 네. 아 선생님이 선생님 진짜 3분의 1이잖아. 쓰고 하자 그냥. 안 쓰니까 또 헷갈리네. 요거 제곱한 거잖아. 문제 있네. 갑자기 왜 3분의 1이 됐어요? 3분의 루트 3 제곱하면 얼마야?
아 맞다니까 맞아. 약분하면 3분의 네 1이잖아. 맞아. 아니 아까 이거를 내가 약분을 잘못했어. 3분의 2 A. 자, 그럼 계산 다시 하자. 그럼 이거 3분의 1 A 제곱이죠? 3분의 2 A. 그럼 3분의 2 A 제곱이죠. 자, 이거 계산하는 또. 저기 왜 3분의 1이 까이고 있는 아 9분의 3이잖아. 9분의 3. 아 약분한 거구나. 그래. 자, 그러면 분자분모의 루트 3. 자, A는 튀어나오고 네. 분자분모의 루트 3을 곱해서 A A가 루트 빠지네요. 3분의 2. 그럼 3분의 루트 6A 이렇게 되죠. 에? 유리화. 야, 니네 진짜 3학년 2학기 거 하는 거 맞아? 아니 유리야 선생님. 이제 책 대단한 풀고 것 같아, 이제 책 풀고 있어요 선생님. 책 풀고 있어요. 3분의 루트 3을 곱하라고 분자분모의 네. 유리화. 아, 아니 알겠어요. 누가 모르냐 진짜 이거. 찐따야. 미치겠네 그냥. 너도 진짜. 야, 3학년 2학기 끝나면 3학년 1학기 다시 할래? 아니요. 혹시 해야 되는 네. 거 야, 니네 이런 고등수 이제 책 풀고 있다니까 선생님. 기본적으로 좀 해 이런 거는. 인수분해 말고 인수. 인수분해 빼고 나머지 세 과목 3개 하는 거 같아요. 자, 너 혼자 하세요. 아 어차피 내신 때문에 하잖아. 안 돼요. 자, 2천 듣니 이게 뭐냐면 높이 아, 공식입니다. 샀어. 아니 아, 여름방학 때 알겠어요. 쌤이 풀러왔잖아. 자, 높이 공식이라고. 자, 그 다음에 부피도 찾아보자. 네, 자, 그럼 높이를 알아. 자, 부피도 공식이 있어. 야, 높이 알지? 밑넓이는 정삼각형이 밑넓이잖아. 네.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a 제곱이었죠? 네. 높이가 방금 계산했어요. 자, 근데 뿔종이잖아. 뿔은 항상 부피를 보게 3분의 3분의 3분의. 그때 3분의 1을 곱해야 되지. 자, 이해됐니? 자, 그럼 계산해보자. 약분되는 게 있나 봤더니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18이니까 3루트 2죠? 빨리 한다? 3루트 2죠? 그럼 3 하나 날라가? 맞니? 그럼 분모에 뭐 남았어? 12만 남았지? 위에 3루트 2였는데 3 날라갔으니까 분모 분자에 뭐 남아요? 루트 2 남죠? A 제곱 있고 A 있으니까 A 몇 제곱? 세제곱 되지? 이게 공식이야. 알겠죠? 자, 홀리.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세요. 어려워요. 자, 그럼 문제 푸는 비교해봐. 자, 우리 정사면체 말고 정삼각형에서는 높이 공식이 2분의 루트 3a였죠? 구분 지어서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얘는 부피이긴 하지만 정삼각형에서 부피 말고 넓이 공식이 방금 썼던 대로 4분의 루트 3a 제곱이었죠? 자, 이것도 나중에 하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얘는 넓이니까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잖아. 이거 9랑 비슷한 거야. 9의 건넓이 공식이 뭐니? 3분의 3. 3분의 4 파이. 건넓이 건넓이. 4파이. 월세제곱. 아 월세제곱. 제곱. 왜 내가 제곱으로 외우면 좋다 했어? 넓이는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같은 거잖아. 얘도 똑같은 거야. 맞다. 알겠어요? 자, 9의 부피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죠? 자, 거기에 세제곱은 얘랑 똑같은 거다. 자, 부피지? 그럼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가 된다고. 그래서 A 세제곱이다라고 헷갈리면 그렇게 외워도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식 자체에 대한 암기도 중요하지만 얘는 증명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수선 내리면 어디서 만나? 밑면의 무게중심이다 무조건. 꼭 기억하세요. 언제? 알겠습니다. 정사면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 슬로우.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사면체가 뿔 종류인데 자, 아까 한 게 여기다가 지워버린 게 원뿔이고 얘는 굳이 따지면 각뿔인 거지. 자, 근데 일반적인 각뿔은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를 다 하지는 않고 정사각뿔만 하는 거죠. 자, 얘도 높이랑 부피를 할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원뿔 공식 외울 거 없다 했죠.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암기할 거 전혀 없어. 자, 그럼 정사각뿔을 한번 그려보자. 자, 정사각뿔을 합스럽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점선을 그려야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밑면이 정사각형, 정사각뿔이라는 건 밑면이 정사각형인 건 알죠? 자, 그럼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요선의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만 이해하시면 되느냐? 얘는 회전체는 안 되지만, 뭐를 할 수 있냐면,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을 놓으면, 누구랑 만날까? 대각선. 네.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중점 아니에요? 중점이라고 해도 되지 사실. 알겠죠?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런지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 이거 요점 지나게끔 칼로 잘랐어. 그럼 단면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단면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정사각뿔 같은 거는
원래는 여기 있는 꼭지점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던지 이렇게 좀 삐뚤 모양의 뿔의 모양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중앙에 있게끔 꼭지점이 위치하게 만들어져 있어. 대부분. 만약에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 문제에 따로 표현을 해줘요. 알겠죠? 그냥 문제 뭔가 뿔 종류가 그려져 있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럼 얘는 그냥 네모만 듯한 뾰족하게 이쁘장하게 솟아있는 뿔 종류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럼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정사각 뿔일 때는 일반적으로 얘도 모선이라고 부른다. 원뿔만 모선이 아니다. 그랬을 때 얘도 B고 얘도 B고 뒤에 있는 이것도 다 B야. 그러면 이렇게 잘랐으니까 여기가 B가 되지만 여기도 B가 되지. 이해됐어? 내가 아까 이 빨간색 뭐라고 했어? 수선이라고 했잖아. 밑면에 그은 수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구조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의 수선 그은 구조랑 똑같아지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이 이등분한다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땡땡 그은 게 뭐가 되겠어요? 밑면에서 바라봤을 때 대각선의 중점하고 똑같아지지. 물론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 낮잖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됐더니 뭐가 되느냐? 이 부분 하나만 딱 뒤꿈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뭐를 할 수 있어? 비타 쓸 수 있지. 그러면 씩만 쓰고 넘어가자. 자, 여기가 똑같이 B니까 높이를 계산하고 싶으면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B가 뒷변이야. 그럼 B의 제곱에서 뭐 빼면 돼요? 요거의 제곱 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루트 B의 제곱에서 자, 요거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알고 있는 거야. 밑면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공식이 뭐였어요? 루트 2a였죠? 그럼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a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그럼 요만큼이 2분의 루트 2a가 되지. 그럼 그거의 제곱을 뺀 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높이가 되겠죠. 외울 필요 없다는 거 알겠지? 꼭지각에서 수선 구우면 그냥 밑면에 어디지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서 이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고 넘어갑시다. 자, 꼭지점에서 제일 위에 꼭지점에서 이게 저 시계 원리를 또 배우나요? 나중에? 나중에 왜 배워요? 시계 왜 저렇게 되는지. 뭐? 시계 왜 저렇게 방금 되는지. 설명했잖아. 왜 저렇게 됐죠? 그럼 뭐하고 앉아있냐? 아니 저 들었는데 못 봤어요. 봐 집에 가서. 알겠어요? 자, 제일 위에 꼭지점에서 아이고 자, 밑면에 수선을 보면 왜? 핵심은 이거야, 동민아. 너 그러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네. 아니 얘가 혼났대요 갑자기. 밑면에 수선을 보면 어디지나 대각선의 교점을 밑면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릅니다. 알겠죠? 자, 이거 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런 거 외우지 마요. 네, 빨간색을 안 쓰던 안 해도 되는 거야. 아 진짜요? 그냥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 핵심은 이거라고. 쌌다 네. 핵심은. 약속의 교적을 지나는. 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입체도형이다 보니까 얘들이 입체도형을 어려워하는 주된 이유는 종이가 평면이라서 그래. 평면도형이 쉬운 이유는 종이가 평면이니까 그림에 표현된 거 보고 그냥 감각적으로 찾아내는 게 가능한데 입체도형은 그게 좀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것 중에 대표적으로 어려워하는 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자, 입체도형에 이게 평면도형에 있었거든. 최단 거리. 어우 씨 그냥 대학생 아니에요 그거? 자, 일단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거 건 6학년 때 많이 했지 않아요? 6학년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최고 이거 수준인 거 많이. 이거 핀 다음에 대각선 이제 자, 입체도형의 최단 거리는 철저하게 뭐가 공략하냐면 전개도 그리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얘기해봐라고 하면 저거면 빨간색으로 기억하면 돼. 자, 근데 개념상 그런 거고 한 연습을 좀 해봐야지. 자, 한 4-5개만 한번 해볼게. 알아?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직립면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요점에서 출발해서 이쪽 모서리를 지나서 자, 요점에 도착하는 최단 거리를 한번 계산해봐 라고 했다. 그럼 대충 자대고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어 내려가면 되겠지. 내가 내가 점에 계산하고 들려야 싶은 된다는 건 거죠. 점에 네? 들려야 된다. 뭐라고요? 저기 점에 들려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
아니 이 모서리를 지나가야 돼. 모서리. 내부를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겉을 훑고 지나가는데 이쪽 모서리를 지나가면서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 그럼 그림에다가 그리면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내가 위에다가 쓴 대로 하는 거야. 전개도를 그려. 자, 그러면 이걸 설마 못 그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막 써볼게. 전개도를 그리는데 얘들아 직류면체 전개도를 그릴 줄 알죠. 근데 그거를 다 그리자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만 그려요. 그럼 그 필요한 게 무슨 얘기냐? 이 파란색 라인이 어디 지나갔어? A, B, C, D 면하고 B, C, E, F 면 두 개만 지나갔지. 그 두 개만 그리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라. 자, 그럼 A, B, C, D만 그려. 자, 그럼 A, B, C, D 그렸어요. 야, 그럼 그 옆에 있는 면은 어떻게 돼 있어? DC가 붙어 있잖아. 모서리 DC가 붙어 있잖아. 그럼 그대로 쫙 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면이 좀 작은 게 하나 있겠지. 그래서 C 옆에 여기가 꼭지점이 뭐가 돼요? 2가 되죠. 여기가 F가 되겠죠. 할 수 있지. 자, 그랬을 때 저기 있는 걸 다시 표현하는 거야. A가 출발점이고 F가 아이고. 아 이런 거 잘합니다. 이게 아, 이상하게 이거 그림 하나 내가 잘못 그렸나? 저기 그러면 아, 미안해요. 그러네 미안해. 이거 꺾기. 그러네. 미안하다. 저기 뭐지? 미안해. 2로 가야 돼 2로. 죄송합니다. 아 센스 좀 1로 가야 내가 미안해. 찌따짓했어요. 선생님도 한번 그 쌤 자, 송민이 짓 했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안해. 어쨌든 자, 똑같아. 야 자, 주인 아니야 그러면 B가 출발점이고 F가 도착점이야. 미안해. 자, 그럼 얘를 성의 없이 그냥 대충 그렸으면은 그려놓은 상태에서 전개도 그리면 막 이런 식으로 꺾여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쭈글쭈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 평면도형에서 이 문제 기억해요? 일사분면에 점 두 개가 찍혀 있고 x축 위에 점 하나가 있을 때 2선분하고 2선분 더한 후에 최소값 찾으세요. 네. 점 하나를 데칼코마니에서 이등변, 반대로 움직인 다음에 데칼코마니에서 위평에 이동한 점하고 기존에 있는 점하고 쫙 펴서 연결해서 구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자, 그래서 최종 과정은 얘는 데칼코마니는 아니고 할수 없. 최종 과정은 어쨌든 약간 꺾여 있지 지금. 그거를 자대고 쭉 피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꺾여 있으니까 최종 과정은 자대고 쭉 이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대각선 전체 전개도상에서 대각선이 되어버리죠. 그럼 문제 변의 길이는 다 주어져 있을 테니 어쨌든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로 계산하면 되겠지. 꺾기도. 자, 됐죠? 자, 원리만 파란 선을 이해하시면 구하라면 됩니다. 어떡해요? 뭐라고요? 파란 선을 구하면 안 구하라면 나와. 그쵸 나올 수가 없어. 그래 나올 수가 없다고요. C단계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나올 각이다 이거. 원기둥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원뿔 먼저 합시다. 자, 원뿔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야, 얘는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다르지. 원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거 하나만 하자. 출발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뿔의 옆면을 한 바퀴를 삥 둘렀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이 파란색 길이의 최소값 찾아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기본 원리는 위에 말한 대로 전개도를 그리는데, 자, 이 파란색 경로는 밑면은 안 지나갔죠. 그러니까 전개도에서 밑면은 그릴 필요 없고 옆면만 그리는 거야. 그럼 부채꼴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하자. 이거 원래 전개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런 꽃갈 모자가 있다고 치면은 가위로 여기를 자를 거 아니야. 현행이 잘라가지고 쭉 피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위로 잘랐다고 생각하고 쫙 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이 쫙. 자, 그럼 여기가 A점이 있었다고 했을 때 A가 여기 있겠지. A에서 A로 가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에 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점이 다시 딱 종이접기를 하게 되면은 요 점하고 요 점이 포개지지. 근데 여기를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A점이라고 한번 구분을 지어볼게요. 그럼 이쪽 그림상에서는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이 왔지만 그게 전개도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찌됐건 옆면을 한 바퀴 훑고 지나간 거잖아. 그래서 저거를 대충 그리게 되면 막 이런 식으로 막 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단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자대고 쭉 이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자대고 쭉 이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문제에 모선의 길이 주어져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심각도 주어져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밑면에 반지름이라도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겠죠? 그럼 그랬을 때 현의 길이 계산하는 거니까 자, 말로만 하고 넘어가자.
만약에 여기가 90도라는 걸 니네가 알아냈으면 그럼 그냥 노선의 길이를 알고 피타 있으면 쓰면 피타 쓰는 끝인 거죠. 물론 이거는 직각 이등변이 돼버리지. 근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90도가 아니라 만약에 60도라든지 120도 이런 식으로 90도가 아니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너무 문제 어려운데. 풀면서 얘기합시다. 이게 어렵다니까. 알겠어요? 자,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다음. 저 원기둥. 아씨 나 이제 신발 좀 신어라. 그냥 아프단 말이야. 자, 원기둥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원기둥은 이것도 직관적인 이해가 중요한데 자, 이것도 문제가 종류가 다양해요. 자, 이번에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 출발점이 여기야. 도착점이 여기야. 자,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이기야. 마찬가지로 원뿔의 옆면을 한 바퀴를 삥 돌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일 위에 여기에 도착을 했대. 자, 그럼 이번에 두 밑면을 지나가진 않았으니까 전개도를 그릴 때 옆면만 그래요. 자, 전개도 그리면 어떻게 돼? 야! 깜짝이야. 어우, 씨. 헤어. 와 무슨 됐어. 잘했어. 그거 하나 못 참아야 졸고 앉아 있어 그냥. 어우 개시 어우. 진짜. 와 치웠다. 심장이 바운스 나대네. 자, 오케이. 졸고 앉아 있어. 쌍꺼풀이 속는 소리 눈에 들어가서요 지금. 그럼 뭐 상관이? 너무 아파요 지금. 깜짝이야. 와. 눈이 오빠에서 뭔 소리를? 배 아프요. 눈이 너무 아픈데.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가위로 잘랐다고 생각하고.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옆면을 한 바퀴 훑고 지나갔으니까 똑같은 거다. 자, 원래는 대학생이죠. A랑 B랑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요. B가 원래는 A가 여기 있으면 B가 원래 여기 있는 게 맞아. 맞는데 교수님 최단거리는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옆면을 한 바퀴 돌고 지나갔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면을 다 훑고 면을 한번 지나간 거란 말이야. 쓰다듬어 줘야 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다시 접으면 여기 있는 B점이 얘랑 만나지. 그래서 그렇네. 여기다가 마치 평행이동한 것처럼 그냥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B의 새로운 점을 하나 찍어요. 그러면 출발점이 A이고 도착점은 얘가 아니라 얘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야. 그러면 저기 있는 파란색을 대충 그렸으면은 막 이런 식으로 휘어 있겠죠, 막 이런 식으로 휘어 있겠죠. 그럼 맨 마지막 과정은 항상 뭐를 하느냐?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자대고 이으면 돼. 그럼 뭐가 만들어졌어? 직육면체 아니야.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너무 됐어요? 자, 그럼 문제에 밑면에 뭐 반지름이랑 높이 같은 거 주어져 있으면 높이가 세로의 길이고, 자 이건 알잖아.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예요? 2파야. 밑면의 둘레 길이랑 똑같죠. 야빼기. 그건 알잖아, 니네. 알겠지? 자,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뭐 굳이 한 바퀴만 돌라는 법은 없잖아. 야. 왜 수영장? 자,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똑같다. 근데 이번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두 바퀴를 돌아. 저 과학실에 자,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얘도 직관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했지. 자, 보시오. 코일. 야, 내가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내가 이거 전개도라고 해가지고 옆면을 하나 딱 그렸지. 니네 전개도 그릴 때도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그리면 원개등이 전개도잖아. 예. 맞냐? 예. 근데 뭐 필요 없으니까 이건 안 그린 거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바퀴 돌았죠? 야. 그럼 옆면도 몇 번 그리면 되냐면 하나만 그려. 근데 얘는 두 바퀴 돌았죠. 그럼 마치 이 과정을 두 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옆면을 하나가 아니라 똑같은 거를 두 개를 그려요. 그걸 이어붙인다고요? 네. 그러면 잘 봐. 출발점 A가 여기 있는 거야. 도착점 원래 B랑 A랑 같은 선상에 있는 게 맞는데 그 B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안으로 이렇게 만 거구나. 네, 그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두 개를 자대고 이으면은 오키. 알겠죠? 그냥 시간적인 이해만 하면 돼. 한 바퀴 돌았으면 옆면 한 번 그려요. 두 바퀴 돌았으면 두 번 그려요. 자, 말로만 해보자. 한 바퀴 반 돌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 그리고 얘는 절반만 그리면 돼. 알겠죠? 어렵게 나오는 게 한 바퀴 반 이런 식으로 나와. 자, 됐죠? 하나 더. 쌌네. 아까 우리 정사면체 했잖아. 아, 소리 지를 때는 뭐가 보여? 졸고 앉아있어요.
바로 아프마 맞지? 야 쌌다. 산소가 필요하네. 바로 바로 에어컨 잘 나오고 있는데 산소가 필요해. 지금 머릿속에 하나도 저기서 뭐 없는 거야. 이산화탄소 나오냐? 지금 여기 지금 머리 혼나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개똥 같은 소리. 머리에 목이 물리고 있는데 머리 왜 이거? 자, 여드름이야. 어디를 여기? 유니콘 아니냐? 올라가려고 그래. 가슴 찌다 같은 소리 하고. 뭔가 유니콘 내려가라. 자, 이번에 출발점이 여기고. 인가에만 나왔다. 잘 봐. 도착점이 어디냐면 여기인데. 찐따 그럼 만들자. 자, 이거 정사면체예요. 전체적으로 컨셉이 똑같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전개도 그리고 있잖아.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중점이야.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모서리를 지나가면서 출발점에서 이 모서리 지나가서 여기에 도착하게끔 하는 파란색의 최단거리 계산에 있긴 이것도 있어. 라고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그려? 전개도. 정사면체 전개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그리겠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좀 자, 이상하게- 지나가고 있는 면이 잘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녹색 면을 하나 관통해 지나갔죠. 그럼 그 녹색 면을 그대로 그려. 물론 얘는 정삼각형이 돼야겠지. 정삼각형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빨간색 정삼각형을 지나갔지. 그럼 그거를 그대로 옆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다. 자, 그럼 위치만 한번 표현해보자. 자, 그러면 이쪽에 출발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알겠어? 이렇게 핀 거야. 이렇게 핀 거야.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녀석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모서리가 여기 있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도착점은 어디 있는 거겠어요? 이거 헷갈리세요 혹시? 아니요. 써줘야 되냐? 저 자, A, B, C, D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를 A, 누른 거 아니에요? B, C가 여기 있는 거고, D가 어디 있는 거야? 야, 저 끝이에요. D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자, 그러면 CD의 중점이잖아. 그러면 도착점이 CD의 중점이 여기쯤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출발점이 여기 있고. 그러면 저 파란색을 대충 그렸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렸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과정은 쭉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랑 이으면 끝이야. 자, 얘도 한번 얘기나 한번 넘어가자. 여기 몇 도일까요? 잘 보시면 90도죠.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죠. 아, 그렇죠? 엄마 어딜 봐서 90도야, 7도야 이게. 100도 선생님. 찐따 이거 최강 몇 찐따. 도야? 90도, 120도. 얘도 50도잖아. 그럼 전체가 120도잖아. 너 똑똑한 거. 그럼 피타를 바로 못 써. 알겠냐? 피타를 바로 못 그려줘요. 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선을 긋든지 뭔가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주황색을 찾아야 돼. 그거는 문제 풀면서 얘기해.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 자, 요 내용에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 두 가지가 뭐냐면 요거랑 다 틀린 것 그 같은데. 다음에 여기가 90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네요.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었던 자 중심각하고 이번에 모선하고 밑면에 반지름하고 아까 관계식 내가 얘기했던 거 뭐 있었어? 라지알 대 스몰알이 360도 대 X. 야, 수업 안 끝났잖아. 네, 저. 뭐 중간에 이해 못 한다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장난질이야 자꾸. 아니, 그 후로 다 이해 잘 됐어요. 됐고요. 신발 좀 신어라. 말 좀 들어. 발이 너무. 알겠냐? 알겠습니다. 아프고 나발이고 언제는 안 아파서 집중 잘했어? 그건 아닌데, 오늘 어떻게야? 오늘 좀 너무 아파요. 시끄러워.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라지알 대 스몰알이 360도 대 중심각이다. 꼭 기억하자. 왜냐면 이 문제 풀 때도 써먹어. 왜? 이거 어플이잖아. 맞습니다. 아까는 어플이었잖아. 어플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하라고. 알겠어요? 네.